21대 국회에서 처음 갖게 되는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과 경제를 모두 지키는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 내용,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문 대통령 2017년 취임 후 5번째 국회 시정연설이었습니다.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의 주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던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방역 모범 국가가 되기까지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일상의 불편과 경제의 피해를 감수한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방역에서 나아가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좋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역성장의 늪을 헤치고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한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자, 내년도 예산안도 그렇다면은 방역과 경제 회복 성공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죠? 네,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에 예산 집행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경기 반등의 출발점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 충격 해소하는 데 힘을 쓰고 소비와 내수 활력을 살리기 위한 정책 자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추진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160조 원 규모가 투입되는 프로젝트인데 내년에만 3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종합 1위에 오른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년에는 데이터댐 구축을 비롯한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는 그린 뉴딜에도 8조 원이 들어갑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사회 안정망 강화와 인재 양성 또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등에도 예산이 넉넉히 들어갑니다. 최근 한국판 뉴딜에 추가된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또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등 전례 없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내년에는 46조 9천억 원을 투입해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의 4대 사회 안정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백신과 치료제 자체 개발을 끝까지 성공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정부 철학을 바탕으로 국방 예산을 52조 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으로 국민의 걱정이 크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상당히 오고 갔는데요. 왜 그랬던 건가요? 네, 국민의힘 의석에서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부터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장 입장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의 신원 확인 요구를 받았는데 청와대의 공식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정연설 내내 이게 나라냐는 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연설 말미에서 전대미문의 위기 속 정치권의 협치를 요청했는데요. 연설 내내 정치권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다소 무색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